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25일 러시아 북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보는 서방 언론들의 시각은 좀 특이합니다. 푸틴이 회방꾼이냐? 김정은은 푸틴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질투하나? 트럼프는 화가 났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서방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축소하든지 무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있었던 딜이 푸틴의 개입으로 좀 복잡한 방정식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어떻게 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푸틴을 만났을 때 푸틴은 김정은을 상당히 환대했습니다. 평소 지각대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푸틴이 김정은보다 먼저 왔다고 합니다. 일찍 온 건 아닌데 김정은이가 더 늦게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독회담, 확대회담 3시간 이상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리영호와 최선희가 배석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비핵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을 보는 서방 언론들은 아주 시니컬합니다. CNN을 한번 봅시다. CNN은 24일 날 현지 시간으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지도자와 푸틴의 만남, 트럼프가 질투할까? 이런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김정은, 트럼프, 푸틴 삼각관계를 조명했습니다. 삼각관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CNN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남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만의 회담에 목매이던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이제는 푸틴이 끼어들므로써 조금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엔이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가 개입한다고 해서 이것을 당장 완화해주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북한은 중국 시진핑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푸틴에게 달려간 게 아닌가. 반면에 푸틴은 전 세계의 짜르를 꿈꾸는 푸틴은 그동안 기세가 좀 눌려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너무 설치니까. 그런데 푸틴이 이번에는 트럼프, 김정은 잘 안 되지? 내가 할게. 내가 북한 비핵화에 한번 해볼게. 그리고 잘 되면 육자회담도 하고 뭐 해보자. 트럼프와 김정은 1대1은 안 된다. 우리가 끼어들겠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NN 보도처럼 트럼프가 질투할까?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다음 뉴욕타임스입니다. 미국과의 대화가 흔들리자 북한이 러시아에 의지하려 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미국과의 대화가 흔들린다. 트럼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빅딜 말고는 없다. 스몰딜 웃기지 마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비핵화가 먼저다. CBID나 FFBD가 돼야지. FFBD가 돼야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푸틴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요. 김정은의 표정이 우습습니다. 해볼래, 헬렐레 웃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의 표정하고는 좀 다른 걸로 보입니다. 김일성, 할아버지 김일성을 흉내내서 코트와 모자를 쓰고 갔습니다. 추운 나라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김정은의 이 환한 웃음은 트럼프 때와는 좀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김여정도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김여정도 궁금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CNN이 또 평가합니다. 김정은이가 딜을 위한 쇼핑에 나섰고 다양한 플레이어가 서로 반목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승리하는 협상을 하려고 한다.
김정은이가 푸틴과의 면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는 겁니다. 질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북미 회담을 또 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고자 한다. 트럼프가 흔들릴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에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육자회담 재개를 주장해왔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자. 그렇지만 과거의 육자회담은 실리도 없었고 결과도 없었습니다. 시간만 끌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시간과 여유만 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육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는 근거는 뭘까요? 아마도 김정은의 존재, 북한의 존재가 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견제하는데 러시아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 아닐까요? 어쨌든 자, 북한이 현재 미국과의 양자회담에 집중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談판에서 성과를 얻으려 한다. 그렇지만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육자회담을 재개하면 북한은 이것을 북미 협상의 대안으로 삼아서 미국의 또 다른 양보를 얻어내는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과 북한은요, 외교와 선동술만큼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간단한 나라는 아닙니다. 인민들은 굶어 죽든 말든 외교술, 선전술은 뛰어납니다. 김정은이와 트럼프는 스몰 딜, 빅 딜로 대립했는데 단계별 제재 완화에 푸틴이 도와준다면 김정은은 금상첨화겠죠. 자, 뉴욕타임스는 보도합니다. 김정은이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우군을 찾아 나섰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김정은의 단계별 접근 방식과 대북 제재 해제를 지지했고 이번 블라디보스톡 회담에서 이 점을 부각시킬 것이다. 그럴 겁니다, 아마. 근데 이런 점은 또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뮬러 특검에서 보았듯이 러시아와의 연계 때문에 트럼프는 이미 국내에서 곤욕을 치른 상태입니다. 다시 러시아가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또 조금 꼬입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러시아는 결코 미국에 함부로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자, 어쨌든 뉴욕타임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양자회담이 막다른 길에 도달하면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푸틴의 꿈을 이용하려 들 수 있다. 러시아의 육자회담 부활 시도는 트럼프에게는 배드 뉴스, 나쁜 뉴스다. 트럼프는 줄곧 역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해왔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없을 때 오바마는 정말 대회 이 정책을 못했다. 나만이 잘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왔습니다. 북한은 내가 더 잘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오바마 정부도 민주당 정부조차도 북한 공습까지도 고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북포까지 고려할 만큼 북한은 미국에게는 깡패국가로 처신, 대접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러시아가 미국의 비핵화 목표를 훼손하고 혼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옵니다. 푸틴은 아주 오랫동안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 미북 회담에 가려서 국제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김정은을 만납니다. 그리고 푸틴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권력욕, 독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은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푸틴이 어떤 결정을 할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쉬운 것은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의 해벌레한 저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북한 경제입니다. 이 경제 제재의 완화 없이는 북한은 견디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이미 한국은행 추산으로 2017년은 마이너스 3.5% 정도, 작년은 마이너스 5%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인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식량 창고를 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푸틴을 만났습니다. 트럼프는 질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계속 뉴스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성호였습니다.